생각하는 방식을 바꿔야 세상이 달라진다. 오늘은 재벌 이야기를 한번 하죠. 재벌, 한국 드라마에 재벌 이야기가 많이 나오죠. 그래서 전형적으로 재벌가의 자녀들은 돈 걱정을 하는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물질적으로 풍부하게 살고, 그리고 거의 모든 드라마에서 아마 그렇게 그려질 겁니다. 오늘은 이제 한국의 재벌이 아니고요. 미국의 재벌, 스티브 발머, 빌 게이츠와 함께 마이크로소프트를 운영했죠. 1980년에 빌 게이츠가 요청하면서 마이크로소프트에 들어와서 그래서 2000년에 마이크로소프트 CEO가 되고 2014년까지 14년 동안 마이크로소프트 CEO를 했죠. 그래서 재산이 좀 많습니다.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한국 사람들은 사실 부자가 아니에요. 미국은 정말 부자가 많습니다. 특히 요즘은 워킹 리치라 그러죠. 이렇게 스티브 발머나 빌 게이츠처럼 자기 일을 통해서 부자가 된 사람들이죠. 올해 기준으로 미국의 여러 평가기관에서 보는 거 보면 스티브 발머의 재산은 1200억에서 1450억 정도.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따지면은 한 150조 원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돈이죠. 이렇게 부자인데요. 오늘은 이제 스티브 발머가 주인공이 아니고요. 스티브 발머가 자녀가 3명인데 그 중에 둘째 아들 피트 발머라는 인물의 이야기입니다. 올해 29살이고요. 이제 어느 신문에 인터뷰를 했더라고요. 피트 발머가. 그래서 이제 기자가 피트 발머를 인터뷰한 거는 재벌가의 아들들은 어떻게 살까? 이건데 피트 발머가 참 독특하게 삽니다. 그래서 재벌가의 자녀들이 다 부유하게 물질적으로 풍요롭게 살지만 그거는 이제 드라마에서 일률적으로 그려져 있는 거고 실제적으로 재벌가들의 자녀들은 다양한 삶을 삽니다. 그 중에 피터 발머는 참 특이한 삶을 살거든요. 그래서 이 피트 발머의 삶은 인터뷰를 통해서 21세기 탈물질주의 사회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는 탈물질주의를 못하고 이렇게 물질에 얽매여서 어렵게 살까? 이것을 되짚어 보려고 합니다. 사실은 탈물질 시대가 된 지 오래됐는데 한국이 또 정말 부자가 많이 됐는데 점점 더 물질주의에 집착하는 것 같아요. 그렇다 보니까 갈등이 많죠. 보수는 원래 예전 패러다임을 지키는 거니까 물질주의를 추구하는 게 맞습니다. 물질주의는 이게 이제 물질주의냐 탈물질주의냐가 어떤 게 좋으냐 나쁘냐 이 평가의 문제는 아니거든요. 우리가 이제 선택의 문제거든요. 우리는 이 이야기를 할 때 우리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잘못된 습관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나의 삶의 패러다임과 다르면은 그것을 틀렸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물질주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잘못된 게 아니고 나쁜 게 아닙니다. 우리 인류 2000년을 이 물질주의가 지배를 했습니다. 그것이 없으면 우리 삶이 될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이 물질주의는 문제가 욕심이 많아야 된다는 거죠. 욕망이 많아지고 그 끝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한국도 물질주의가 점점 심화되다 보니까 보수는 원래 물질주의인데 진보를 표방하는 좌파들도 강남에 아파트를 살려고 몸부림을 치죠. 그래서 좌파의 지도급들은 대부분 강남에 아파트를 갖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서 우리가 정말 물질적으로 잘 살게 됐지만 탈물질주의가 되기가 참 어렵구나. 그래서 좌파든 우파든 보수든 진보든 전부 물질주의에 물들어 있다 보니까 이 물질주의의 특징은 물질은 희소합니다. 그러니까 경쟁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 보니까 갈등이 많아지고 그러니까 사회가 불안해지고 있죠. 그래서 오늘 스티브 발머의 둘째 아들 피트 발머의 인터뷰 내용을 살펴보는 것은 우리한테 의미를 많이 주는 것 같아요. 이 스티브 발머가 80년에 마이크로소프트에 합류하면서 주식을 받았습니다. 처음에 한 8% 받았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많이 받은 거죠.
많이 받은 거고, 이렇게 받은 것도 스티브 발머도 머리가 좋습니다. 하버드 대학교 기숙사에 빌 게이츠 1년 후배거든요. 그래서 같은 하버드 대학교 기숙사에서 만나게 됐고, 그래서 빌 게이츠는 이제 휴학을 했잖아요. 그래서 스티브 발머한테 80년에 일을 해달라고 그러는 거고, 아마 수학 실력이 빌 게이츠보다 훨씬 뛰어나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때 8%를 받았으니까 그것이 이제 지금 마이크로소프트가 세계 제1의 기업이잖아요. 시장 가치로. 그러니까 재산이 저렇게 많을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그때부터 쭉 마이크로소프트가 커지고 빌 게이츠도 상장하면서 90년대에 상장하면서 20년 동안 세계 부자 1위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스티브 발머도 억만장자였습니다. 세계적인. 그런데 피트 발머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삼형제의 둘이 사는데 스티브 발머가 원래 이제 미시건주에 아버지가 포드 자동차의 매니저가 있고 공장 매니저였습니다. 그러니까 넉넉한 집안은 아니고요. 그렇다고 또 빈곤한 집안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70년대까지 미국의 중산층은 대부분 자동차 산업에 종사하는 월급쟁이들이었으니까요. 그리고 스티브 발머가 이 집안에서 처음으로 대학을 간 사람이고요. 그래서 아버지가 포드 매니저다 보니까 그렇게 풍부한 집안이 아니죠. 그런 풍부한 집안이 아니고 평범한 집안에서 자라다 보니까 스티브 발머 부부도 자기들이 이렇게 부자라는 거를 또 부자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걸 몰랐다는 것 같아요. 그렇다 보니까 그냥 평범한 사람처럼 그냥 평범한 집에서 살고 그리고 차도 옛날 거 쓰고 뭐 이렇게 살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자녀들도 돈을 충분히 받고 살지는 않았죠. 집이 부자인데도. 그래서 피트 발머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초등학교 넘어서 중학교 넘어갈 때까지 일주일에 용돈이 10,000원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재벌가 자녀가 일주일에 용돈이 10,000원이라는 건 말이 안 되죠. 그리고 이제 중학교에 가서도 용돈은 많이 오르지 않았는데 한 가지 특징은 자녀들이 무엇을 사고 싶다. 그런데 그 왜 사고 싶은지를 부모를 설득하면 사줬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지금은 휴대폰 같은 거죠. 팜이라 그러죠. 팜. 손바닥에 넣는다 그래서 그게 처음 나왔을 때 그것을 갖고 싶다. 그랬더니 이 부모가 그러면은 그 통신료는 우리가 내주겠다. 그 대신 그 기기는 너가 알아서 사라. 그래서 피트 발머가 이 재벌가의 아들인데 아르바이트를 해서 그걸 샀다고 그럽니다. 이런 식으로 이 스티브 발머는 부자인데도 자녀들 그렇게 키웠죠. 이렇게 자라다 보니까 피트 발머가 아마 삶의 철학이 그렇게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대학을 가고 고등학교 때부터 아르바이트를 하고요. 대학 가서도 아르바이트를 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다가 24살에 할아버지가 그러니까 스티브 발머의 아버지죠. 포드 매니저였던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상속을 받을래 그래서 받았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 스티브 발머의 아버지가 공장 매니저니까 자동차 공장 매니저니까 그렇게 월급은 많지 않잖아요. 재산이 많지 않잖아요. 그런데 아들이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에 다니니까 마이크로소프트의 주식을 조금씩 사놨나 봐요. 그래서 이제 돌아가시면서 그 유산이 한 몇 억 정도 됐나 봐요. 그래서 그것을 생각 없이 받았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피트 발머의 인터뷰 내용을 보면 자기가 그게 오점이었다고 받지 말았어야 됐는데 받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뒤에 잘못 보면은, 피트 발머는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그 IT 회사에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일을 하면서, 이 파트타임으로 클럽에서 코미디 연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코미디언 역할을 하는 거죠. 스탠딩 코미디라고 하는데요. 클럽 같은 데서 서서 말로 사람들을 웃기는 이런 것을 부업으로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어렸을 때부터 연극이나 이런 데 재주가 있었나 봐요. 그렇게 하다가 아예 그 IT 회사를 그만두고 지금은 전업으로 코미디언을 하고 있습니다. 코미디언을 하고 있으면서 여자친구와 동거를 하고 있는데 투베드룸에 원베스라 그러거든요. 미국에서는 이제 베드룸 수, 그러니까 침대가 몇 개냐, 침대 방이 몇 개냐 하고 화장실이 몇 개냐로 집의 크기를 따집니다. 우리는 이제 평수로 따지는데, 그러니까 투베드룸에 원베스면 우리로 따지면은
20평이 안 되는 조그만 아파트 같은 겁니다. 그거에 살면서 포드 포커스라는 것을 탄다고 합니다. 우리로 따지면은 현대 아반떼 같은 걸 타는 거죠. 아버지가 150조 원이 넘는 세계적인 거부인데도 그 아들은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살면서 주위에 두 가지 반응이 있다고 그럽니다. 한쪽에서는 야, 재벌 아들인데 어떻게 그렇게 사냐. 그러면서 참 대단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고, 한편에서는 편견으로 본다는 거죠. 너 가식으로 산다. 너는 먹고 살 기회가 없으니까 그렇게 사는구나. 이렇게 산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제 피트 발머가 인터뷰하면서 얘기하는 것이 그게 쾌락 적응입니다. 쾌락 적응. 예전에 한번 살펴봤죠? 영어로 이제 헤드닉 애더프테이션이라고 그러는데요. 헤도니즘이라 그랬잖아요. 쾌락주의. 헤드닉 애더프테이션. 쾌락은 적응한다는 거죠. 그래서 피트 발머는 자기 삶에서 이 쾌락 적응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물질주의의 문제는 돈이 많으면 좋죠. 많은데 돈만 갖고 행복을 살 수 없는 거는 이 쾌락 적응 때문에 그렇습니다. 금방 적응을 해버리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우리 점점 더 한국도 이제 마약이 많아지고 있잖아요. 이제 더 이상 쾌락을 줄 게 없는 거예요. 웬만한 쾌락은 다 인간이 적응해버리면 원위치로 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마약이나 이런 데로 빠지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피트 발머도 아버지가 부자이다 보니까 상류층 자녀들하고 많이 어울리게 되죠. 그렇다 보니까 돈은 많은데 행복하지 않은 예를 너무 많이 본 것 같아요. 그렇다 보니까 나는 그렇게 살지 않겠구나.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피트 발머가 얘기하는 쾌락 적응, 이걸 조금 더 살펴보자고요. 다시 복습하는 의미에서 쾌락 적응. 이것은 이 심리학에서, 긍정 심리학에서 오랫동안 연구했죠. 행복의 기준점이라는 게 있죠. 이 도표에서 보는 것처럼 행복의 기준점이 있어서 좋은 일이 있을 때는 우리가 행복감이 막 올라갔다가 또 불행을 당하면 나쁜 일로 떨어졌다가 또 다시 좋은 일이 생기면 올라가고 그랬는데 결국은 좋은 일이 생겨도 며칠 지나면 그 좋은 일에 우리가 적응하면서 바로 행복의 시점으로 다시 온다는 거죠. 우리가 불행을 겪었을 때도 마찬가지죠. 불행을 겪었어도 정말 어렵지만 인간은 거기에 또 적응한다는 거죠. 그래서 행복의 기준점으로 간다. 제가 아마 첫 월급을, 그때는 한국이 그렇게 경제적으로 성장한 때가 아니니까 60만 원, 60 얼마인가 받은 것 같아요. 그 뒤로 그때부터 이제 돈이, 월급쟁이는 원래 모자라죠. 월급쟁이는 원래 항상 돈이 모자랍니다. 모자라는데, 계속 모자라는데, 월급이 계속 오르죠. 아마 10배 이상 오르는데도, 그래도 돈이 모자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방송국 일을 그만두면서, 지금 학교에 와 있잖아요. 월급이 거의 3분의 1 이하로 줄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 돈 갖고 어떻게 살지? 그러는데, 그게 한 달 가고 몇 달 가고 1년 가고 그러니까 그것도 다 적응하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인간은 다 행복 지점으로 다 적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하버드 대학의 최고의 명강사죠. 인기가 최고로 된 교수 탈벤 샤흐르는 행복은 즐거움과 의미의 포괄적 경험이다. 그러니까 쾌락만 추구해서 되는 것 아니고 의미 있는 삶이 돼야 된다. 이 의미가 탈물질주의입니다. 그러니까 물질에만 모든 것을 맡겨서는 이 쾌락 적응 때문에 행복을 지속적으로 추구할 수 없다는 거죠. 2000년 전까지는 인간이 결핍의 사회를 살았다 그랬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물질이 부족하면은 불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도 탈물질주의 사회이지만 아직 결핍의 세대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루 3끼 해결하는 것도 어려운 사람들이 있고요. 주거 문제 해결하는 것도 어려운 사람들이 있거든요. 숫자가 많이 줄기도 있지만 아직 있습니다. 미국에도 있습니다. 그 부자 나라에도. 이렇게 결핍이 있으면 불행하다는 거죠. 그런데 이 결핍을 넘어서면은 그때부터는 물질이 많아서 좋긴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우리가 행복을 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도표는 그 순환 고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물질은 욕망을 자극하거든요. 더 갖고 싶은. 욕망이 있으면 노력하거든요. 이 욕망과 노력이 인류를 다른 동물과 다르게 발전시켜 왔죠.
그래서 노력을 해서 획득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걸 누리게 되죠. 향유하게 되죠. 그러면은 이 쾌락 적응 곡선 때문에 거기에 적응해 버립니다. 그러면 더 큰 욕망이 필요한 거예요. 그것을 하려고 그러면 쾌락을 더 크게 행복감을 주려면. 그러니까 욕망이 증대하죠? 그럼 다시 그 욕망을 성취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획득하고 향유하면 다시 행복 기준점으로 오죠? 그럼 적응을 다시 하죠? 계속 쳇바퀴 도듯이 도는 겁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유명하고, 유명세도 없고, 물질적으로 풍부한데도 만족감을 못 얻고, 마약이나, 기행에 빠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긍정의 심리학에서는 그렇게 얘기하죠. 다르마라 그래가지고요. 최선을 다하는 행복한 삶. 그러니까 일이 중요하다는 거죠. 내가 좋아하는 일. 그러니까 이게 피터 발머가 자기가 회사를 그만두고 코미디언이 된 것은 자기 일의 행복을 느끼기 위한 거죠. 그래서 다르마, 유다모니아라고 그랬는데 라틴어로는 다르마라는 것, 의미 있는 일에 목표를 두고 성취하는 것, 내가 의미 있다고, 내가 좋아하고 성취감을 맛볼 수 있는 그런 일에 들어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베품, 어떻게 봉사할 것인가를 찾는 거거든요. 여러 번 얘기하지만 봉사활동은 남을 도와주는 게 아닙니다. 나의 마음을 부자로 만들기 위한 거죠. 그래서 봉사활동은 이것은 꼭 남을 도와주는 것뿐만 아니라 이 공동체 생활, 그리고 함께 활동하는 것, 이런 것들이 다 베품에 해당됩니다. 이런 것은 내가 이 탈물질주의의 궁극적인 목표인 마음의 부자가 되기 위한 거고요. 그리고 만족과 감사, 일상생활에서 감사를 느끼는 것. 그래야 욕망을 줄일 수가 있거든요. 감사할 줄 알아야. 감사하려고 그러면 만족할 줄 알아야죠. 그래서 다르마, 최선을 다하는 생활 속의 행복, 그리고 베품, 남한테 베푸고, 그리고 만족과 감사. 이런 것을 이제 제안하기도 하죠. 그래서 오늘은 세계적인 거부, 스티브 발머의 둘째 아들, 피터 발머가 왜 부유한 삶을 포기하고 코미디언으로 검사한 생활을 사는지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여기에서 무시하지 말아야 될 것은 피터 발머가 그렇다고 아버지가 부자라는 것을 아무 생각을 안 하는 건 아닙니다. 가끔씩 가족이 모여서 논의를 한다고 그럽니다. 피터 발머가 이제 1950년생이니까 70대에 들어가죠. 그러니까 그 재산들을 나중에 어떻게 할 건지, 아버지가, 어머니가, 부모가 돌아가셨을 때, 특히 이제 스티브 발머가 농구를 좋아하니까 LA 클리퍼스라고 유명한 농구 구단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런 농구 구단을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이런 이야기는 부모들하고 한다고 그럽니다. 그렇지만 그 부모의 재산을 자기가 공짜로 가질 생각이 없는 거예요. 자기는 이렇게 쾌락 적응을 계속 생각하면서 탈물질주의 사이에 너무 물질에 내가 끌려가지 않고 살아가겠다. 이것을 목표를 세우고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피터 발머가 이제 29살이니까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지는 모르죠. 모르지만 어쨌든 젊은 청년이 이런 건전한 생각으로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생각하는 방식을 바꿔야 세상이 달라진다. 탈물질주의 사회가 우리가 추구하는 사회, 이미 그 시대가 돌아와 됐는데 왜 우리가 그렇게 되기가 어려운지, 그것은 우리가 마음의 부자가 되기 위한 노력을 안 하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이야기를 한번 살펴봤습니다.